어서 오세요. 고요한 서재입니다. 창밖에 철쭉이 유독 붉게 타오르는 밤입니다. 이 붉은 빛은 생명력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누군가가 품었던 시린 원한의 색깔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펼쳐볼 기록은 한국 고전 소설 장화 홍련전입니다. 꽃장, 꽃화, 붉은 홍, 연꽃년. 이름조차 꽃이었으나 끝내 만개하지 못했던 두 자매. 원전의 문장들은 우리가 아는 동화보다 훨씬 더 처절하고 아름답습니다. 연필 한 자루 준비하셨나요? 그럼 200년 전 평안도 철산 그 비극의 서막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원전은 두 자매의 자태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장화와 홍련은 자라날수록 그 재질이 뛰어나고 용모가 단정하여 마치 가을 연못에 핀 연꽃 같고 이른 봄 안개 속에 핀 장미와 같았다. 그들이 한번 웃으면 온 집안에 봄바람이 부는 듯하고 글을 읽으면 구슬이 쟁반 위를 구르는 듯하니 보는 이마다 칭송하지 않는 자가 없더라. 하지만 그 화사한 풍경 뒤로 토끼가 자라납니다. 계모 허시의 묘사를 보십시오. 성품이 사납고 얼굴은 흉측하여 쥐의 눈에 멧돼지의 입술을 가졌으며 마음속에는 오직 자매를 해할 궁리만 가득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빛나야 할 시기에 이런 허시와 같은 가혹한 환경을 만나곤 합니다. 장화와 홍련이 아프게 진 이유는 그들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빛이 어둠을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꽃이 지는 것은 꽃의 잘못이 아닙니다. 계절이 가혹했을 뿐이죠. 당신이 지금 현실의 벽 앞에서 고통받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가진 빛이 그만큼 강렬하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계모 허시는 장화를 죽이기 위해 끔찍한 모함을 꾸밉니다. 죽은 쥐의 껍질을 벗겨 장화의 이불 속에 넣고는 장화가 낙태를 했다며 아버지를 속이지요. 결백을 증명할 길이 없던 장화는 결국 연못으로 향합니다. 원전 속 장화의 마지막 밤 묘사는 지독하게 서글픕니다. 장화가 달빛 아래 홀로 앉아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는데 눈물이 거울에 떨어져 앞을 가리더라. 내 팔자 기고하여 이 차가운 물속으로 들어가니 저 달은 내 진실을 알 것인가? 홍련아, 부디 이 언니를 잊지 마라. 말을 마치고 연못가에 서니 물결은 잔잔하고 산새는 슬피 울어 마치 장화의 죽음을 애도하는 듯하더라. 장화가 몸을 던진 그 연못은 현실의 지독한 모순을 끊어내려는 가장 슬픈 선택의 장소였습니다. 때로 우리 삶에도 연못 같은 막막함이 찾아오지만 기억하십시오. 장화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기 위해 수면 아래에서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 깊은 바닥은 비극의 끝이자 정의가 시작되는 지지대였습니다. 장화가 죽은 뒤 홍련 역시 언니를 따라 목숨을 끊습니다. 그리고 철산 땅에는 괴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또가 새로 부임할 때마다 밤마다 귀신이 나타나 죽어나가는 것이었죠. 마침내 담력 있는 사또 정동호가 부임했을 때 자매의 원혼이 나타납니다. 방 안의 촛불이 갑자기 푸른색으로 변하며 찬바람이 일더니 머리를 풀어헤치고 피눈물을 흘리는 두 여인이 나타나 엎드려 통곡하되 소녀들은 억울하게 죽은 장화와 홍련이옵니다. 제발 저희의 원통함을 씻어주시어 어두운 저승길을 밝혀주소서. 그 소리가 뼈를 깎는 듯하여 사또조차 눈물을 금치 못하더라.
자매가 원한 것은 피해 복수가 아니라 내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우리 내면에도 장화와 홍련 같은 원혼들이 살고 있습니다. 현실에 가로막혀 내뱉지 못한 상처들이 가슴 속에 응어리져 있죠. 사또가 자매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을 때 비로소 그들이 승천했듯 당신 역시 당신의 아픔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들어주어야 합니다. 소설의 끝에서 자매는 훗날 선량한 집안의 쌍둥이 자매로 다시 태어납니다. 1년 뒤 배 좌수의 집안에 두 송이 꽃이 피어나는 태몽과 함께 쌍둥이 딸이 태어나니 그 자태와 재주가 전의 장화, 홍련과 똑같아 온 고을이 이를 기이하게 여기고 축복하더라. 지독한 겨울을 견딘 꽃이 이듬해 봄에 더 찬란하게 피어나는 것처럼 말이죠. 지금 당신의 현실이 벽에 가로막혀 어둡다면 그것은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 뿌리를 깊게 내리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서늘한 연못가에서 피어난 두 자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시린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라는 꽃은 반드시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다시 만개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서재였습니다.